시작합시다. 오늘 시그마부터 하면 되지. 맞죠? 수열의 합 시그마부터 하면 되는데, 우리 전에도 내가 개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SN이라는 애가 있잖아? 맞죠? 근데 얘도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SN이라는 게 나왔을 때 항상 문제에 뭐가 같이 나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로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이 뭔 소리냐면, SN이 합의 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SN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정의 내릴 뿐인 거야, 문제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SN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내려놓고, 아, 얘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풀었을 뿐이지 SN 자체가 합의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 시그마라는 애가 나오는데 얘가 합의 기호야. 알겠죠? 시그마라는 애가 합의 기호야. 그럼 시그마라는 걸 그냥 이렇게 달랑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는 거냐? 요 뒤에다가는 AK, 즉 요 뒤에다가는 일반항을 적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일반항을 적는 거고, 요게다가, 요 밑에다가는 K는 1부터, 요 위에다가는 N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K에다가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겠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시그마를 얘라고 하겠다라고, 정의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알겠지? 시그마 자체는 그냥 약속된 기호예요. 어떻게 된다? K라는 미지수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더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A1, 그 다음 A2, 쭉 가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괜찮나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N이라고 쓰는데 변수를, 시그마에서는 변수를 K라고 두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N이 있고 여기에도 N이 있으면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새로운 변수 K라는 걸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SN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알겠죠?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있는데 전에 얘기했던 거 시그마 공식이에요. 시그마 공식. 그리고 요 세 개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그마 K일 때, K제곱일 때, K세제곱일 때 어떻게 되는지 다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 전부 다 1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지? K에다가 1부터 넣었을 때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지, K에다가 1이 아닌 다른 숫자부터 시작을 하면 이 공식을 쓸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좀 더 확대해주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가 1부터 시작해야만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1이 아닌데 공식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수꼴의 형태의 수열의 합은 뒤에 가서 그냥 문제 보면서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1번 볼게요. 유형 1번. 좀 이따 이제 공식 나오는 거 있으면 공식 한 번 더 적어줄 테니까 일단은 문제 같이 봅시다. 보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제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저 일반항에다가 뒤에는 요만큼이 일반항인 거야. 요 일반항에다가 K에다가 1부터 다 집어넣어봐라. 라는 건데 그게 4n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너네 요렇게 생긴 일반항 본 적 있어? A의 2K-1 플러스 A 2K 라는 일반항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수열할 때부터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뭔가 우리가 본 적 없는 새로운 게 나오면 집어넣어봐라 라고 얘기했어. 이게 뒤에 가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넣어봐. 넣으면 보여. 그럼 1부터 넣어보자고. 1부터 넣어보면 A의 1 플러스 A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 집어넣어보시면 A3 더하기 A4. 근데 시그마니까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계속 넣어서 더하는 거예요. 시그마의 뜻 자체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써보니까 어때? 그냥 전체 합이야. 전체 합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A1부터 쭉 더할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어디서 끝나는지만 알면 돼. 그럼 어디서 끝나는지는 어떻게 찾아? 마지막 거 집어넣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마지막 거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있는 게 끝나는 거 있지. 그럼 N 집어넣으면 얘가 뭐 나와? A. A? 2N이 되겠죠. 끝이에요.
아, 쟤는 A1부터 A2n까지 다 더했을 때를 4n 제곱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뭘 더하래? 1부터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더하래? 20가지를 집어넣어서 다 더해보래. 그러면 얘가 몇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A? 2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n에다가 몇 집어넣으면 되겠어?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400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저 정도의 표현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긴 해.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처음 보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집어넣어서 쓰세요. 수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수의 나열이야. 수의 나열이야. 그러니까 쓰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면 괜히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집어넣어라. 뒤에 가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앞으로 예전에는 막 이런저런 거 다 외워서 풀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교육과정에서 빠졌고요.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게 나오면 숫자 집어넣어서 규칙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69번도 한번 봅시다. 1069번에 SN이라는 애가 쟤래. 근데 그걸 가지고 AN의 파랑을 구해보라. 그러니까 A8을 구해보라는 거야. 맞죠? 그럼 SN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뭔지부터 찾아야겠죠? 얘가 뭔지 어떻게 찾는다고? 그냥 쓰라고. 그냥 써봐. 그럼 얘는 뭐야? K에다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를 한번 집어넣어 보래요.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보자. 1부터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저기다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나오죠. 3의 제곱. 맞죠?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더하기 2 집어넣으면 5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딱 보니까 홀수 제곱으로 쭉 가네. 그래 놓고 n 플러스 1 집어넣어봐.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n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근데 거기서 빼겠대. 거기서 빼겠대요, 쟤를. 그럼 쟤도 한번 써보자. 빼기. 마이너스에 1부터 넣어볼게. 1 넣어보시면 1의 제곱. 2 넣어보시면 3의 제곱. 얘도 어떻게 돼? 홀수 제곱으로 쭉 가네. 맞죠?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n 집어넣으면 2n-1의 제곱까지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얘도 홀수의 제곱을 쭉 적은 거고 얘도 홀수의 제곱을 쭉 적은 거니까 빼면 중간께 싹 지워지겠네. 그럼 어디서부터 지워지는 거야? 3의 제곱부터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치? 그럼 중간께 다 지워지면서 어디까지 지워지겠어? 얘까지 지워지겠지.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뭐 생각하면 돼? 뭐 생각하면 돼? 남는 게 뭘까 생각하면 되죠. 잘 봐. 여기 2n 플러스 3까지 갔어.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을까? 2n 플러스 1의 제곱 있었겠죠? 홀수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 2n 마이너스 1의 제곱 있었겠죠? 여기까지가 얘랑 지워지는 거라고. 그럼 뭐가 남는 거야? 이렇게 두 개 남는 거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1. 남는 거지. 아, 남는 걸 적어보니까 SN은 뭐가 되는구나. 얘. 계산해보시면 여기 4n제곱, 4n제곱이니까 8n제곱이고요. 8n제곱이고 여기 4n, 여기 12n. 그래서 16n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9, 10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 얘가 SN이다. 몇 차식이야? 2차식이죠? 그치? 근데 상수항이 있네? 상수항이 있으니까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거야? 첫 번째 항은 빠지는 거야? 근데 우리 어차피 8항 구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 A8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그럼 A8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S8에서 S7을 빼면 끝이야, 사실. 얘만 구할 거면. 맞잖아. 8항까지 합해서 7항까지 합을 빼면 8항이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여기다가 8 넣고 7 넣고 빼도 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난 그게 싫다. 일반항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A에는 몇 n? 16n. 어떻게? 2를 앞으로 내려서 곱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얘 상수항 그냥 없다 생각하라고. 맞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오니? 24 나오죠? 맞죠? 여기다 1 넣으면 16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몇을 더해줘야겠네? 8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답인 거죠. 그치만 얘는 몇부터다? 2부터다라는 거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지? 그러니까 써봐.
얘를 다르게 풀 수 있어. 뭐냐면 얘가 2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가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내가 얘를 막 이런저런 치환을 통해서 2k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로 바꿔줘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풀 수도 있어. 근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푸냐고. 좀 쓰면 보이는 건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알려주겠지만 시그마에서는 식변형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알죠? 식변형을 해서 복잡하게 풀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처음 보는 무언가가 나오면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형 2번에 1070번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에 나머지를 an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수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수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개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새로운 수열을 직접 만들어내 보겠다. 그러면 n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n이라고 한번 해보겠대요. 그러면 당연히 규칙 찾아야겠지. 규칙 찾으려면 뭐 해라? 써라. 너무 자주 얘기하잖아? 그럼 1부터 집어넣어보면 1이야. 4로 나누면 나머지 1이죠. 맞지? 맞지? 그 다음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4를 4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 몇이야? 0이죠.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9를 4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 몇이야? 1이고요. 4 집어넣으면 16을 4로 나누는 거야. 나머지 몇이야? 0이죠. 어때? 10, 10이 반복되네. 아, 두 개씩 끊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지금 총 몇 개니까? 2000개니까 두 개씩 끊으면 얘가 몇 개? 1000개. 그러니까 답은 1000이겠죠. 그치? 그치?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규칙이 쉽게 나올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73번 보세요. 107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다. x가. 근데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k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k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겠대요. 그런데 너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x가 지금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오메가라는 애야 사실.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결국 얘를 k제곱을 했을 때 자연수가 다시 실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실수가 될 때까지 제곱을 해보시는 거예요. 제곱을. 그럼 x제곱 해볼까? x제곱 해보시면 4분의 얘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 루트 3 i 플러스 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i가 되는 거고 2로 약분하시면 없어지고 얘 1로 바뀌고 얘 2로 바뀌겠죠. 이렇게. 맞니? 그 다음에 x 세제곱 해보자. x 세제곱 해보시면 x 세제곱은 제곱이랑 x 곱한 거지. 맞죠? 얘랑 얘 곱하면 되겠죠? 맞니? 그럼 4분의 얘네 지금 둘의 형태를 보면 합차네? 얘가 앞에 거, 얘가 뒤에 거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루트 3i의 제곱 뭐 나오니? 마이너스 3. 또 1의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1 해서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아,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x 6제곱은 1이구나. x 9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니까 뭐야? k가 뭐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우리는 여기다가 n에다가 몇부터 1부터 30까지를 집어넣을 거야. n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겠다는 건 뭐야? k는 1부터 1까지다. 라는 거고 2를 집어넣겠다는 건 k는 1부터 2까지다. 요 말인 거야. 알겠죠? 그럼 n이 1이야. 얘들아, 그러면 f1은 몇이니? f1은 0이죠. 뭔 소리야? 1부터 1까지 중에 얘가 실수가 되는 거. 얘가 실수가 된다는 건 뭐라고? k가 뭐? 3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맞죠? 즉, 뭔 소리야? 1부터 1까지 중에 3의 배수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없잖아. n이 2일 때도 없잖아. 근데 n이 3일 때는 한 개 생기잖아. 4일 때는 한 개 생기잖아. 5일 때는 한 개 생길 거 아니야. 맞아? 근데 6일 때부터는 또 몇으로 바뀌어? 2로 바뀌겠죠. 7일 때도 2겠지. 8일 때도 2겠죠. 9일 때는 3이겠죠. 느낌이 와? 괜찮니? 그러니까 n이 뭐가 될 때?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수열을 써보면 fn이라는 수열을 써보면 어떻게 돼? 1일 때 0, 2일 때 0, 근데 3일 때는 1, 4일 때 1, 5일 때 1, 6일 때 2, 7일 때 2, 8일 때 2, 그 다음에 9일 때 3, 10일 때 3, 11일 때 3 이렇게 간다고. 이해됐니? 괜찮아? 그러면 앞에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개씩? 전부 다 3개씩 잘리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는 그래서 3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고, 얘는 6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고, 얘는 9번째 항부터 11번째까지고, 그 다음에 12부터 14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 15부터 17까지 있을 거고, 그 다음 18부터 20까지 있을 거고요. 3개씩 잘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부터 23까지, 24부터 26까지, 27부터 29까지 있고, 30은 따로 있겠네. 3개씩 자르면. 맞죠? 그럼 얘는 111,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10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어차피 3개씩 똑같이 있는 거니까 1부터 몇 가지? 9까지 다 더한 다음에 뭐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지. 그 다음 마지막에 10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뭐라고? 111부터 몇 가지 간다고? 999까지 간다고. 괜찮니? 그거 다 더할 거라고. 그럼 얘들아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몇이야? 45야 45.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그러니까 45가 몇 개씩 있고 3개씩 있고 마지막 10을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 다음 유형 3번에 시그마의 성질 나오네요. 시그마의 성질. 그런데 지금 앞에서 시그마의 성질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시그마의 성질을 말 그대로 너무 시그마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머리가 복잡해져.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 봐. 잘 봐. AN이라는 애가 있고 BN이라는 애가 있어.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어. 그런데 내가 얘를 A1부터 A10까지를 다 더한 거야. 또 얘를 B1부터 B10까지를 다 더한 거야. 그런데 이 두 개를 내가 더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한 다음에 그 둘을 더해도 되지. 맞죠? 그치만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도 있는 거냐면 A1 더하기 B1을 하나 구하고 또 A2 더하기 B2 하나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0 더하기 B10을 구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각자를 더해서 볼 수도 있지만 이 둘을 더해서 걔네들을 새로운 수열로 볼 수도 있다. 그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다고.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에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얘가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라는 애야. 맞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는 애야. 그럼 내가 얘와 얘를 각자 계산해서 더해도 된다.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얘로 바꿀 수도 있다. 얘는 뭐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BK인 거야. 괜찮니? 각자를 더하고 더해서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수열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더해도 상관이 없다. 즉, 이 둘을 더한 것과 얘는 어떻다? 같다. 즉, 시그마는 시작과 끝이 같을 때 다르면 안 돼, 얘들아. 시작과 끝이 이렇게 같죠? 그럼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를 둘로 분리할 수도 있다. 뺄셈도 가능하다. 그치만 곱셈과 나눗셈은 불가능하다. 왜 그런 거야? 잘 봐, 얘들아. 숫자로 적어줄게. 얘는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또 2, 4, 6, 8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어. 내가 얘와 얘를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곱하면 2, 곱하면 8,
곱하면 18, 곱하면 32 이렇게 가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또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곱한 것과 얘네들을 다 더한 건 같을까 다를까? 쉽게 말하면 더하고 곱한 것과 곱하고 더한 건 같아 달라?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 거야, 얘들아. 더하고 곱한 거랑 곱하고 더한 거는 다른 거야. 왜? 순서가 바뀌었잖아, 말 그대로. 덧셈과 곱셈의 순서가 바뀌었잖아. 그럼 달라지잖아, 숫자가. 너네 1 더하기 2 곱하기 3이랑 1 곱하기 2 더하기 3이 똑같아? 다르잖아. 덧셈, 뺄셈의, 덧셈과 곱셈은 순서가 바뀌면 달라진다고. 맞죠? 그러면 결론. 얘들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BK 곱해서 더한 것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얘는 더해서 곱한 것과 같다 다르다? 둘은 다르다. 알겠어? 나눗셈도 마찬가지다. 알겠니? 헷갈리면 안 돼. 덧셈 뺄셈은 합치거나 분리시킬 수 있어. 왜? 둘 다 덧셈이니까. 둘 다 덧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 곱셈과 나눗셈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잘 봐.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제곱이잖아. 애들 이거 제곱 밖으로 빼면 안 된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9AK 제곱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6A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시그마의 9AK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의 6AK 더하기 시그마의 1 이렇게 다 분리시킬 수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근데 얘 봐봐. 얘들아 이해를 해야 돼. 무작정 외우는 거 아니야. 얘는 뭐 한 거야? AK에다가 9를 곱해놓고 다 더한 거야. 뭔 소리냐면 원래는 1, 2, 3, 4 이런 수열이 있었어. 이런 수열이 있었어.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한 거야? 9를 곱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9, 18, 27, 3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 더한 거랑 얘들아 9를 곱해놓고 다 더한 거랑 얘를 다 더해놓고 마지막에 9를 곱한 건 같을까 다를까?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잘 봐. 얘 어떻게 된다고? 1 곱하기 9, 2 곱하기 9, 3 곱하기 9, 4 곱하기 9야. 얘네들을 다 더해. 이거랑 1, 2, 3, 4를 해놓고 9를 곱한 거랑 같냐고 다르냐고. 같은 거잖아. 왜? 어차피 9가 묶여 나올 거니까. 뭔 소리야? 여기에 있는 9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으로 뺄 수 있어. 9를 곱해서 더하나? 다 더해놓고 9를 곱하나? 똑같다고. 왜? 그냥 똑같은 숫자 곱하는 거니까 묶여 나온다고 어차피. 이해됐니?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9 곱하기 시그마의 AK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시그마의 AK 그 다음 플러스 얘인데 얘가 K는 1부터 10까지잖아? 근데 여기 K가 없네. 상수항이니까 K가 없네.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어. 뭐 나와? 1 나오는 거야. K에다 2 집어넣어. 뭐 나와? 1 나오는 거야. 상수가 그런 뜻이야. 변하지 않는 수란 뜻이잖아. 즉 1부터 10까지 뭘 집어넣든 전부 다 1이 나오네? 그럼 1이 몇 개 있네? 10개 있네. 됐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 얘가? 8이래요. 얘가 문제에서 뭐래? 4래요. 98에 72-24 플러스 10을 하면 답이겠네요. 됐죠? 됐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덧셈 뺄셈이랑 다를 게 없어.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복잡해 보일 뿐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알았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잖아. 이제 앞으로 쉽게 이렇게 보면 돼. 아 얘가 제곱이구나. 아 그럼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이구나. 근데 ak 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다 더했을 때 8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70이구나. 또 ak가 4라고 나왔으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24구나. 그 다음 1은 10개 있을 거니까 10이구나 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앞으로는 바로 계산할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아, 얘를 다 분리시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우리가 매번 다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다 분리시켰구나. 분리시켰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구나. 됐니? 됐니? 한 번 더 보자. 1077번 보세요. 1077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이렇게 돼 있을 때 AK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니까 써보자고. 써보라고. 봐봐. 얘는 A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AK의 제곱 플러스 A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니? 얘를 다 분리시킨 거야. 다 분리시켰어. 그랬을 때 얘는 56이고요. 얘는 24래요. 둘을 뭐 하고 싶어? 빼고 싶죠? 맞아? 왜? 빼면 뭐가? AK 제곱이 없어지면서 AK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빼보자고. 둘을 빼봐. 그럼 뭐만 남는다고? AK 제곱 지워질 거고 뭐만 남아? AK 플러스 1의 시그마 이렇게 남겠네? 그게 몇이네? 56에서 24를 빼니까 30이네. 근데 우리가 지금 K는 몇부터? 1부터 30까지네.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에 K는 1부터 30까지 AK는 몇이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 헷갈리면 그냥 써. 얘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라. 1부터 30까지 AK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1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AK라는 애를 뺐다고. 그럼 얘도 1부터 30이고 얘도 1부터 30이니까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묶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럼 묶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라고. 그럼 뭐가 남냐고. AK 플러스 1이 남는다고 이렇게. 그게 32라고요. 그럼 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플러스를 기준으로 둘로 쪼갤 수 있다고. 얘는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1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근데 K가 1부터 30이니까 시그마 1이 몇이야? 30. 1이 30개 있잖아. 그러니까 넘기면 얘는 몇이야? 얘는 2겠네. 됐어? 그러면 우리 결국 예구하고 싶은 거니까 잘 봐. 얘가 24야. 근데 얘가 몇이 나오냐고. 2라며.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22겠죠. 됐어? 왜 이렇게 풀 수 있어? 시그마의 시작과 끝이 다 똑같잖아. 1부터 30까지로. 알겠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유형 4번. 1078번에 이번에는 AN이 무슨 수열이래? 등차 수열이래 얘들아. 등차 수열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수열이야 지금은. 알겠죠? 얘들아 등차 수열 나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 등차 수열 나왔으면 다른 거 보기 전에 뭐부터? 일반항부터 찾는 거야. 일반항부터.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긴 A3이고요. 여긴 A7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4칸.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몇이 같네? 마이너스 8이 같네. 그러면 D는 몇이네?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이너스 2N 그냥 써놓고 3 집어넣었을 때 1이래요. 3 집어넣었을 때 1이래. 뭐 나와야 돼? 그럼 플러스 7 이렇게 적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보는 거야. 예. 근데 얘도 1부터 100까지네.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버릴 수가 있다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에 2K 마이너스 A에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A, 2K는 어떻게 구해? A, 2K 어떻게 구해? 일반항 찾아놨잖아. 일반항 찾아놨잖아. 그럼 N에다가 뭐 하면 돼? 그냥 2K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일반항이 그런 뜻이라고. 2K 집어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4K 플러스 7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2K 플러스 1 어떻게 구해? 집어넣어. 그럼 뭐 나와? 얘는?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계산하면 얘는 시그마에 2구나. 그럼 답은 200이겠죠. 됐니? 괜찮아? 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081번 봅시다. 1081번. 1081번에 A에는 무슨 수열이다? A에는 등비 수열이다 라고 나와 있네.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저번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어. 등비 수열은 그냥 정석대로 가자. 그러면 A3이라는 건 A R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5라는 건 뭐가 돼? A R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는 A9래요. A9는 A R의 8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럼 계산해보자. 약분하고 6제곱 약분되니까 얘는 제곱으로 바뀌겠네. A는 R의 제곱이네.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A2는 8이래요. A2는 어떻게 바뀌어? AR로 바뀌는데 A가 R제곱이니까 얘는 뭐로 바뀌고? R 세제곱으로 바뀌고 그게 8이구나. 그러니까 R은 2구나. 그러니까 R은 2고 A는 4겠구나.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초항 4에 2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 놓고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AK가 252가 되도록 하래. 얘들아 근데 얘가 무슨 뜻이라고? 얘가 그냥 SN이라는 뜻이라고. N항까지 합이 252래요. 근데 얘 무슨 수열이야? 등 비수열이잖아. 그럼 뭐 쓸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했어? SN은 R-1분의 초항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였다고. 맞니?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얘는 R-1분의 R이 2니까 2-1분의 초항 4에 2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라고. n이 뭔지 모르니까. 됐니? 아는 수열이잖아 얘들아. 아는 수열이니까 아는 걸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4 약분하면 6, 4, 24에 4, 6, 4, 24에 12가 3 이렇게. 그럼 1 넘기면 64. 64는 2의 몇 제곱? 2의 6제곱. 그러니까 n은 6이겠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아까 우리 봤던 공식?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얘들아 일반항이 지수식이면 무조건 등비수열로 푸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1082번 봐봐. 1082번. 지금 일반항이 어때?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 K가 지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수식이지? 맞지? 지수식에 대한 공식은 등비수열 말고는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쟤 봐봐. 쟤 보면 시그마에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써줄게. 시그마에 K는 1부터 20까지 4의 K-1제곱 분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3의 K제곱이라는 애인데 얘가 지수식이니까 얘를 공식으로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뭐로 바꿔서 푼다? 등비수열로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식일 때는 시그마에서 일반항이 지수식일 때는. 그럼 우린 지금부터 얘를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일단은 요렇게 분리를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시그마의
4의 k-1제곱 분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의 4의 k-1제곱 분의 3의 k제곱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겠다고. 분리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가 뭐로 나가? 4분의 1로 나가지. 4분의 1이 분모에 있네. 그러니까 요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요식 정리하면 뭐가 돼? 4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또 얘 정리하면 4 곱하기 4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초항구하고 공비구에서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네? 맞아?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하라 그랬니?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일반항이 지수식이면 이렇게 분리하는 건 맞아. 분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반항이 지수식이면 걔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린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야 된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알면 된다?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된다. 초항과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식을 정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초항은 뭐를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고 공비는 2를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1이랑 2 비교하면 되잖아. 다시 여기다 1 넣으면 뭐 나와? 1 넣어보자. K의 0제곱이네. 다시 4의 0제곱이네. 그럼 뭐고? 1. 1 넣으면 2. 아 여기서의 초항은 몇이네? 2네. 맞나요?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2 넣으면 뭐 나와? 4분의 2 넣으면 4. 그러니까 1 나오네. 그럼 공비는 몇이겠네? 2분의 1이겠네. 반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 1 넣으면 뭐 나오니? 0분의 3이니까 초항 그냥 B라고 쓸게요. 초항 3이네. 그다음 두 번째 공비는 2 집어넣어 보면 4분의 9 나오네. 여기다가 뭐가 곱해진 거야? 4분의 3 곱해진 거네. 됐어? 아,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공비가 둘 다 1보다 작네?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위아래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두 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인 거죠. 이해됐어? 괜찮아? 괜찮아? 질문. 질문. 없어? 괜찮니? 괜찮니?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거거든? 앞에서 했던 거니까 1083번 한번 풀어보세요. 1083번. 풀어보세요. 1083번. 정신 차리고.
풀어보셨나요? 이거 전에 등차수열에서 앞에서 배웠던 뭐의 합이야? 절대값의 합이죠. 절대값의 합. 맞죠? 얘들아, 우리 절대값을 씌우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양수는 그대로 나오지만 음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얘 지금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칸? 7칸인 거고 몇이 빠졌네? 35만큼 빠졌네. 그러니까 D는 뭐겠네? 마이너스 5겠네. 그러니까 5씩 줄어드는 수열이네. 그럼 등차수열의 특징상 뭐야? 분명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음수가 될 거라고. 맞죠? 그럼 그 음수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더해 줄 건데 절대값의 합은 전에 한번 설명했던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절대값의 합은 결국 어떻게 구한다? 양수항에서 음수항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좋다. 그래서 양수항의 합 따로 구하고 음수항의 합 따로 구해서 둘을 빼준 게 절대값의 합이다. 왜? 음수는 앞에 마이너스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A에는 일단 마이너스 5n에 초항이 46이니까 1 집어넣으면 46이려면 플러스 51 이렇게 쓰겠죠. 맞지? 그럼 n이 몇일 때까지는 n이 몇 가지 1부터 10일 때까지는 양수고요. 그치만 n이 11일 때부터 뭐가 될 것이다? 음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항까지? 20항까지를 봐야 되니까 11항부터 20항까지가 음수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양수항 구해보자 얘들아. 양수항은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초항이 1이고 말항이 10인 거예요. 1 집어넣으면 뭐 나오고 1 집어넣으면 46 나오고 10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1 나온다. 그리고 항의 개수는 10개다. 마찬가지로 음수항은 2분의 초항이 11항인 거야. 그럼 1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고요. 20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49 나오는 거고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그 다음 이 둘을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됐죠? 절대값의 합 전에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유형 5번부터가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애인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애인데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주겠다. 그리고 그 공식을 쓰기 위해서 뭐다? 항상 K는 1부터 1대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제곱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 외울 때 사실 무작정 외우셔도 되는데 사실 외우는 게 식의 형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뭔 소리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지? 원래 얘가 뭐냐면 얘 지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나오는 거야. 왜? 등비수열 합공식 뭐야? 2분의 초항 플러스 마항이죠? 초항이 뭐야? 1 넣으면 1, n 넣으면 n. n 플러스 1이 뭐야? 초항 플러스 마항이에요. 곱하기 n은 항의 개수야. 알겠지?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1차식에 대한 K에 대한 합공식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제곱과 K세제곱은 굳이 뭐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수학적 귀납법에서 배울 거야. 알죠? 어차피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6분의 n 플러스 1인데 여기까지 똑같지? 6분의 1로 바뀐 거 말고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둘의 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두 개 적어놓고 그 둘의 합을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그냥 뭐야? 얘 전체 제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일단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요만큼이 일반항이야. 그럼 우린 뭐부터 해야 돼? 일반항이 뭔지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맞죠? 일반항이 정리돼야 그게 뭐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아니면 이 공식을 활용하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지금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얘가 뭔데 도대체? 맞죠? 맞죠? 그러면 시그마를 계산하기 이전에 우리는 일반항에 대한 계산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분자 봐봐, 분자. 1부터 K까지죠, 분자가? 맞죠?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자만 봤을 때. 얘들아, 분자만 봤을 때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쓴다고?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 됐니? 근데 그걸 뭐로 나누래? K로 나누래. 그럼 어떻게 돼? 지워지겠죠. 아, 쟤는 정리했더니 어떻게 되는구나.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앞에서 했던 거, 얘 2분의는 앞으로 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2분의 1을 앞으로 빼버리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30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머릿속으로 플러스를 기준으로 둘로 쪼갰다고 생각할 거라고. 쪼갠 거 다 안 쓸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 수 있고, K는 K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가 돼? 2분의 N이 지금 몇이니? N이 30. N 플러스 1은 31. 그 다음 1은 어떻게 되니? 뭐로 바뀌어? 1은 30으로 바뀌겠죠? 맞죠? 1이 30개 있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약분해서 15 계산하시고 요거 계산하고 30 더하셔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없어? 괜찮아?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88번 볼까요? 1088번. 108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분의 5 위의 점 n, n분의 5와 두 점 n-1,0, n 플러스 1,0에서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치? 결론은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겠대. 그럼 당연히 an 구하겠죠? 그치?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겠어?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밑면의 길이. 밑면의 길이 이거 뭐야? 몇이야? n-1부터 n 플러스 1까지 길이 2죠. 2 곱하기 높이 요만큼이네. 나와 있네. n분의 5라고. 아, 그럼 결국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an은 n분의 5네. 맞나요? an은 n분의 5다. 그래놓고 저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또 정리해보는 거야. 시그마에. 이번엔 n이라고 돼 있네요. n은 1부터 10까지 가겠다. 그런데 an은 n분의 5니까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5겠죠. 분의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집어넣은 거야. 그냥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여기 5 하나씩 지워질 거고요. 지워질 거고, 그럼 얘 계산해보면 뭐 나온다? 시그마에 5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쓰면 뭐가 되느냐? 5는 앞으로 빼면 5분의 1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곱해 보시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따라왔어?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n제곱은 어떻게 바뀐다고? n제곱은 어떻게 바뀐다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다고. 또 n은 어떻게 바뀐다고?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여긴 n이고 여긴 k인데요. 죽는다. 그냥 변수만 바뀐 거예요. 변수에 이름만 바뀐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마지막에 5분의 1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대비 교재에 유형별로 내가 좀 이제 적어놨어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적어놨는데, 이제 거기에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요런 거 말고, 요 세 개 말고 자주 나오는 공식들을 적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외우실 분들은 외워서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요거 n제곱 플러스 n이 요거잖아. 요걸 계산하면 쭉 넣어서 계산하면 요런 식으로도 만들어져.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꼴로 인수분해가 돼. 즉 이거랑 더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그걸 외워서 봐도 돼. 외워서 봐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식이 너무 많아져서 일단 적어놓긴 했는데 많이 나오는 거는 적어놓긴 했는데 굳이 뭐 안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시험 대비 교재가 우리 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반 애들도 쓰는 거니까 일단은 적어놓을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적어놓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적혀있다고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시험 대비 교재 받으면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다른 반도 같이 쓰는 거니까 그냥 정리를 해서 놓은 것 뿐이고요. 1089번은 지우세요. 계산이 너무 더러워서 1089번은 지우세요. 넘어갑니다. 6번. 시그마를 여러 개 포함한 식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를 여러 개 포함한다는 건 그냥 여러 번 하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여러 번 하겠다는 거야. 근데 어디서부터 할 거냐? 안쪽 것부터 벗겨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 것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합성함수 생각하면 돼. 너네 F 합성 G1이 있어. 그럼 1을 먼저 어디다 집어넣어? 1을 G에다가 집어넣지. 그 다음에 F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안쪽 것부터 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 안쪽 것부터 보겠다. 그럼 안쪽 것부터 봐볼게. 지금 보시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L까지 6이야. 그럼 K에다가 1 집어넣어도 6, 2 집어넣어도 6, L 집어넣어도 6. 그러니까 6이 몇 개? 얘는 6이 L개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니다.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6L이래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바뀌어? 6 곱하기 L이네. 그러니까 L은 뭐야? 요 공식 갖다 쓰시면 되는 거죠. 1차니까. 맞죠? 그러니까 2분의 nm 플러스 1, 즉 m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 3일 거니까 얘는 뭐가 된다? 3의 m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마지막 세 번째 시그마에 m은 1부터 n까지 3인데 3 앞으로 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m제곱 플러스 m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3 곱하기 m제곱 공식 뭐다?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m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얘를 정리하셔서 찾아주시면 된다. 방금 썼던 거죠? 얘는 이 둘을 더한 건 어떤 식으로 정리된다?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은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거 정리하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요거 정리하는 게 뭐 시험에서 몇 문제, 여러 문제가 나오겠어. 나와봤자 한 문제 나오겠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요 공식은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인수분해 될 거고, 묶일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으, 시끄러. 좀 빨리 좀 끝내라, 좀. 아으. 난 이래서 싫어, 선거철이. 이래서 싫어. 또 2주 동안 저럴 거 아니야? 죄송할 짓을 왜 하냐고. 맨날 그래,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대. 그럼 내일 또 와. 그 다음날 또 와. 아우, 시끄러. 아무튼, 근데 나는 항상 궁금하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런다고 안 뽑을 사람들이 뽑을까? 난 항상 고민이야.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뭘 뽑을지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길 가다가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 1번 뽑을지 2번 뽑을지 아무 고민이 없었어. 근데 길 가다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저걸 듣고 아 저렇구나 하고 저 사람을 찍을까? 항상 고민이야.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안 뽑힐 사람이 뽑히고 그런 적이 있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무튼 뭐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무튼 아우 시끄러. 봅시다. 1091번 볼게요. 1091번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 곱하기 n이야. 안에 것부터 보자 그랬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n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m 곱하기 n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시그마는 변수가 뭐야? m 값이 변수인 거야. 우리 함수에서 이런 거 있었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y제곱 마이너스 2y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x를 변수로 보겠대.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상수항이라고 불러. x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x가 없는 걸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변수예요. 얘는 그냥 얘까지 가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변수야. 맞니? 그러면 m값이 변수니까 여기에는 n은 뭐라고 취급할 수 있는 거야?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거냐면 시그마에 m은 1부터 n까지 m 곱하기 상수인 거야. 그럼 곱하기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빼버릴 수가 있다고. 맞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그마 2m이랑 다를 게 없다고. 그럼 1 앞으로 빼버리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쟤는 어떻게 바뀐다? 쟤는 n 곱하기 시그마의 m은 1부터 n까지 m 이렇게 적히는 거죠. 맞니? 괜찮아? 그럼 얘는 뭐다? n 곱하기 2분의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m이 아니라 n이죠? 아우 집중한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다 정리를 해보시면 2분의 1은 그냥 앞으로 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의 1 앞으로 빼시면 될 것 같고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맞죠? 그래놓고 뭐 해야 돼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해야 돼. 맞죠? 그럼 여기 n 세제곱 공식 쓰시면 되고요. n 제곱 공식 쓰시면 돼요. 맞죠? 근데 어차피 해봤자 1부터 5까지 몇 개밖에 안 돼? 5개밖에 안 돼. 차라리 그냥 넣어서 계산하는 게 빠를 때가 있어요. 알겠죠? 뭔 소리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1, 2 집어넣으면 84, 3 집어넣으면 27, 9, 그 다음 4 집어넣으면 64, 4, 64, 16, 5 집어넣으면 125, 25. 그렇게 해서 차라리 요걸 더하는 게 좀 더 빠를 때가 있다. 공식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하셔도 돼요.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특히 이제 예전에 수능에서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 시그마에 K는 1부터 4까지인 거야. 근데 이 뒤에 식이 엄청 더러운 거지.
근데 그거를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식만 구해놓고 1부터 4까지 집어넣으면 4개밖에 안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수능에. 알겠죠? 알겠죠?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93번 보세요. 1093번에 저 일반항 2의 k 플러스 n제곱이래요. 저 일반항 무슨 식이야 지금? 지수식이죠? 지수식이니까 우리는 뭐를 활용한다? 등비수열 활용하는 거야. 등비수열로 보는 거야, 쟤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정석대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2의 k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지금 변수가 뭐니까? k니까 2의 n제곱을 밖으로 빼버리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얘가 지수식인데 다른 거 부수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 딱 지수식 하나만 딱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등비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등비수열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활용하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을 활용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초항과 공비만 구하면 된다. 초항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다가 1 집어넣어라.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에 n 플러스 1제곱 나오죠. 맞니? 그 다음 공비. 그러니까 얘가 초항이야, 얘들아. 얘가 초항이야, 통째로. 2의 n제곱 밖으로 빼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얘가 통째로 초항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공비는 2까지 집어넣으면 된다고, 2까지. 2 집어넣으면 2에 n 플러스 2 나오죠? 몇이 곱해진 거야? 2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r은 몇이다? 2다. 됐나요? 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합공식.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2의 n 플러스 1제곱에 공비에 항이 n개네요. 이렇게. 괜찮니? 괜찮아? 그럼 정리해 보시면 얘는 뭐가 되느냐? 2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구나. 그래놓고 시그마 몇부터? 1부터 4까지야. 얘도 무슨 식이야? 지수식이야. 그게 어떻게 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쪼개서 지수식 두 개로 보는 거야. 그럼 각각이 등비수열로 해결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사실상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1부터 4까지밖에 안 되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것보다는 그냥 1부터 4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뭔 느낌인지 알겠지? 제가 만약에 10이면 그렇게 안 했겠지. 맞죠? 10이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석적으로 보려면 이렇게 쪼개서 뭐라는 거예요? 시그마 2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쪼개서 얘도 등비수열, 얘도 등비수열. 얘 뭐 1 넣으면 8. 그러니까 초항이 8. 그다음 공비는 뭐 4가 나올 거고 얘는 1 넣으면 4. 그러니까 초항이 4. 그 다음에 공비는 2가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4까지밖에 안 되니까 1, 2, 3, 4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무방하다. 질문!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유형 7번까지만 합시다. 7번까지만 합시다. 시그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열은 등차와 등비 말고는 없어. 그치만 모든 수열이 그 두 개만은 아닐 거 아니야. 수열은 그냥 수의 나열이야. 그러면서 규칙만 있으면 돼. 맞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수열은 등차, 등비밖에 없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등차, 등비 말고 새로운 수열이 나올 거다. 그래놓고 그 수열에 뭘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러면 너네 등차 수열 합공식 알지? 등비 수열 합공식 알지? 근데 어떤 새로운 수열에 대한 합공식 알아 몰라? 모르잖아. 배운 적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열은 수열인데 등차 등비가 아니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시그마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열의 합이 나타내는 게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뭐로 표현할 거야? 시그마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K는 당연히 이제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몇 가지 가는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일반항이 뭔지 구하겠죠. 그 다음은 뭐로 계산해? 얘로 계산하는 거야, 얘로. 그럼 결론은 일반항을 찾아야겠죠? 얘들아, AN이라는 게 일반항이야. 근데 AN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 그냥 n번째 항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시그마에선 변수가 뭐여야 된다고? 변수를 뭐로 잡는다고? 시그마에서는 K로 잡는다고. 그럼 우린 지금부터 뭐만 찾으면 돼? K번째 항을 찾으면 돼. 그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지금 초항부터 말항까지 쭉 가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뭘 찾겠다? AK라는 K번째 항을 찾을 거야. 그럼 어떤 규칙인지를 한번 봐보자고. 앞에 거 봐봐. 1, 2, 3, 그 다음은 4, 5 쭉 가겠죠? 그러면 K번째 항은 뭐야? K겠죠. 또 3, 5, 7 몇씩 커져?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네. 그럼 K번째 항은 2씩 커지니까 몇 K? 2K.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플러스 1. 얘가 일반항이네.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네? 전개하면 2K제곱 플러스 K네. 그럼 마지막으로 몇 번째 항까지 가는데? 몇 번째 항까지 가는데? 12번째 항까지 가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결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수열이 나왔을 때는 시그마로 표현할 거고, 시그마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린 뭘 구해야 된다? 일반항. 근데 일반항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몇 번째 항? K번째 항을 구하는 거다. N번째 항이 아니라 K번째 항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나머지 애들도 쭉쭉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98번 볼게요. 1098번. 1098번도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10까지 갑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제 AK, 즉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럼 뭐를 떠올리면 된다고? K번째 항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K번째 항이 뭔지. 근데 이제 보면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2, 4, 세 번째 항은 3, 6, 9, 네 번째 항은 4, 8, 12, 16. 뭐야? 뭐야? K번째 항은 뭐부터 시작할까? K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은 2K, 그 다음은 3K 이런 식으로 가겠네. 왜? 지금 2 더해지고 3 더해지고 4 더해지고 K번장은 4씩 더해지고 K씩 더해질 거 아니야. 맞나요? 이거 무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이네. 맞죠? K번장을 써보니까 요거 자체가 뭐네?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2분의 초항 K 곱하기 얘들아 말항이야 말항. 그럼 마지막 항을 보는 거야. 이게 마지막 항 1이에요. 얘는 초항이자 말항이 되는 거지. 마지막 항 1이에요. 마지막 항 4예요. 마지막 항 9예요. 마지막 항 16이에요. 그럼 K번째 항은 마지막 항이 뭐겠어? K 곱하기 아니라 더하기죠. 제곱이겠죠. 제곱이겠죠. 규칙 보는 거야. 규칙 곱하기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항이 1개. 두 번째 항은 2개. 3개, 4개. K번째 항은 K개. 됐나요? 아, 그럼 얘는 뭐겠구나. 2분의 1 앞으로 빼면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이겠구나. 근데 거기에 시그마가 있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앞으로 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2분의 1에 K 세제곱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1099번 여기까지 괜찮죠? 1099번 보고 끝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층을 쌓는데 필요한 거는 총 10개래요. 그랬을 때 7층까지 쌓아봐라. 7층까지 쌓아봐라. 그러면 각 층별로 보자. 첫 번째 층에는 몇 개 들어가? 1개 들어가죠. 얘들아, 두 번째 층엔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지. 근데 왜 3개야? 층을 쌓는다는 건 얘랑 똑같은 걸 밑에 하나 깔아야 되지 일단. 거기에다가 추가로 몇 개가 쌓인 거야? 2개가 쌓인 거지. 그럼 얘는 몇 개 들어갈까? 6개 들어가죠. 왜 6개야? 얘가 쌓이려면 얘랑 똑같은 게 한 번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가 몇 개 됐네?
3개 추가된 거네.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K번째 층에는 어떻게 될까? 1부터 1, 2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해지겠어? K까지 더해지겠죠. K번째 층에는. 맞나요? 이해가 뭔 소린지? 첫 번째 층엔 1, 두 번째 층엔 1, 2, 세 번째 층엔 1, 2, 3이니까 K번째 층엔 1부터 K까지. 다 더하면 2분의 초항 플러스 말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될 거라고. 근데 그런 걸 몇 층까지? 7층까지 쌓을 거고 그걸 다 더해보래. 그러니까 뭐야? 얘에다가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7까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니? 괜찮아?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